지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 1년선 지지를 해줬고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인생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인생 자리. 여기 마지막 눌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계속 쭉 오를 거라 보거든요. 근데 여기 깨지면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깨지면 50K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금방 딱 문득 든 생각인데 금리 인하가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단기 국채 수익률이 낮으니까 단기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데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이렇게 겁을 주면 단기로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돈을 이자를 은행에다 안 둘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단기로 넣어둔 사람이 만기가 끝나면서 유동성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게 큰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 금방 딱 문득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예? 딱 노래 듣는데 이게 딱 왔어요, 여러분들. 맞잖아. 내 생각을 딱 정리해봤는데 딱 그럴 것 같네요. 이 금리가 지금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필요가 없고 그런 거에 속아서 이게 물량을 꺼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진짜 저점 잡으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3월달에 점도표가 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나오더라도 6월달에 또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파월이 21년도에 2023년도까지 금리 동결할 거로 했는데 2022년부터 막 금리 인상했듯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딱 느낌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오래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장기로 돈을 맡긴 사람한테 장기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원래 통상적인 이제 로직이잖아. 그런 로직. 근데 단기로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많이 시키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을 높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펌핑이 되었고 그런 시그널로. 왜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장기로 돈을 맡기지 않은 이유가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죠. 그런 명분으로 사람들이 단기로 돈을 많이 맡겼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린 게 재무부 장관인데 그렇게 끌어올린 이유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재무부 장관이 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단기 국채를 사람들에게 많이 사라고 한 이유가 단기 국채를 이제 많이 끌어올려서 단기 이자를 많이 받게 만들어 놓으면 단기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만기가 빠르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바깥에 유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코인 시장이 오를 거 아니에요. 유동성 자금이 올려야. 근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딱 이제 퍼즐이 딱 맞춰졌어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옛날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금리를 지금 몇 번에 인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금리가 인상을 한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 금리 인상 몇 번 할까 어디가 고점일까라고 분석을 할 때 저는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그 고점에서 머무고 있다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말했듯이 거의 한 15개월에서 8개월 평균으로 했죠. 지금이 아마 6개월인가 7개월이고 오늘이 인생 저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떨어지면 끝을 본다. 저도 공포로 느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깨지면 33K를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좀 난다 긴다는 애들도 공포로 느끼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고 또 난다 긴다는 애들도 공포에 매수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조차도 겁을 먹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바로 기회일 수밖에 없다. 4.6%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 금리 인하 할 세 번 금리 인하인데? 준이 보고 있고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4시간복, 그죠? 4시간복 1년선 제가 뭐라 했어요? 예? 차트는 선반영된다라고, 여러분들. 그죠? 세 번이라고 나왔네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의 연설이 남아있네요. 3시 반에. 자, 오늘 제 2시 반에 일단 1년선 도착했네요. 여기 지지준으로 제가 말한 시나리오는 종점이 됩니다. 이제 폐지된다는 얘기죠. 33K나 50K. 그래서 과거 프랙탈 보면 4시간 보석 1년선에서 기회였고 터치 이후 더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1년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1년선을 진입가로 잡고 손절가로 잡아보겠습니다. 진입하면서 이제 완전 채바닥에 잡았죠. 25년도에 금리 인상한대요. 근데 25년도는 여러분들 아무리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안 믿어요. 2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지 인하를 할지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21년도에 파월이 3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3년도까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3년도에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1년 뒤에 얘기는 지금 1년 뒤에 파월도 통화 정책을 어떻게 맨날 데이터로 보고 결정을 한다는 사람이 25년도에 뭐 금리 인상을 그거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그런 거는 개미들 이제 심리를 그렇게 자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파월 넥타이 저는 오늘 보라색으로 봅니다. 보라색. 저번 FOMC 때 보라색 입고 나왔거든요. 보라색 넥타이. 오늘도 보라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맞는데? Good afternoon. 큐티를 줄인다? 미쳤어 그냥. 제가 옛날에 쇼츠에서도 얘기 드렸거든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산 사람들 그냥 팔 생각하지 마. 예. 실감이 안 나죠. 나중에 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거거든요. 예.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2번 올린다고 했죠. 0.25%씩.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왜 2번이라고 했을까? 데이터로 본 미국 긴축 사이클은 금리가 근원 CPI 넘어서야 끝난다. 지금 금리가 5.5%고 올해 이제 물가가 2.6%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3% 차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근원 물가와 금리 격차가 2에서 3% 정도 과거에 났을 때 미국 긴축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 긴축은 시장에 이제 뿌려져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인데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막고 있는 요인이었죠. 그런 요인들을 돈을 풀어둔 거를 걷어두는 건데 공급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양적 완화에 돈을 푸는 행위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무슨 말이 양적 긴축을 줄인다는 얘기는 곧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미고 조만간 줄인다는 얘기는 6월달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6월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100%로 높아졌다. 100%는 빼고 99% 오늘의 발언으로 봐서는 지난 FOMC 때도 1월 달에 이제 논의가 들어가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것이다. QT 양적 긴축을. 그런데 지금 조만간 줄일 거다라는 얘기는 곧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머지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거의 양적 긴축이 언제 중단되는지에 대해서 혹은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쇼츠인데 아마 지금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해야 긴축 사이클이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지만 근원 CPI는 지금 현재 5.3겁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더 높죠. 원래는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긴축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긴축이 중단이 일단 돼야 그 다음에 동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안 해요. 아직 긴축도 되지도 않았고 긴축이 중단이 되고 좀 줄이던가 그 다음에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2번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7월달에는 인상은 무조건 할 거고 8월달에는 어차피 FOMC가 없으니 근원 CPI를 지켜보겠다라는 속내예요. 그래서 동결, 인하 전에 나오는 시장에 대해서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긴축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어떤 걸 했냐. 근데 이때는 양적 완화죠.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행위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을 합니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뜻은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양적 완화를 돈을 푸는 거를 줄인다는 거는 무슨 시그널이겠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줄인다고 했잖아요. QT를.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거든요. 지금은 돈을 푸는 거를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테이퍼링은 그거를 행위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땐 금리 인상이었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파월의 말을 해석을 하자면 6월 금리 인하론이 높아졌다. 그래서 12월 달에 점도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이다. 하지만은 서비스 물가가 제일 문제인데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당분간 몇 달간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요 가격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곧 금리 인하의 사이클, 즉
이제 QT 속도 조절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로 돈을 맡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단기로 은행에다가 계속적으로 맡기진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맡긴 사람들의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보다 더 큰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산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오늘 생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